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몽골 제국의 유럽 침공 제3편 포란드 정벌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몽골군은 12만 대군으로 유럽을 침공해서 러시아를 정복합니다. 총사령관은 바투라는 사람이었지만 부사령관으로 참전했던 몽골 제국 최고의 명장인 수부타이가 러시아 정복을 거의 자기가 다 하다시피 했죠. 그렇게 수부타이가 애써서 어떤 지역을 격파해서 정복하면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인 바투는 정복한 곳은 모조리 파괴하고 약탈해서 말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로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점령한 지역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바투가 군사 지휘는 잘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작 군사 지휘는 시원찮았어요. 바투는 2주 동안이나 러시아의 한 성을 공격했는데 좀처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를 불렀더니 수부타이는 그 성을 3일 만에 함락시켜버립니다. 바투의 시원찮은 지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수부타이에게 욕도 많이 먹습니다. 수부타이는 바투 총사령관이 망쳐놓은 거 해결하느라 참 골치 아프네 라고 하면서 바투의 부족한 점을 메꾸면서 몽골군을 지휘합니다. 그런데 바투는 그러고 나서도 정복전쟁 중에 계속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바투 자신도 자기가 좀 지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결국은 인정하죠. 그래서 러시아 정복전쟁 후반에는 결국 바투는 명목상 총사령관으로 물러나고 수부타이가 실질적인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부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은 러시아의 공국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수고 러시아 일대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 차례는 폴란드였죠. 그런데 몽골군은 사실 폴란드는 주된 목표라기보다는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고요. 몽골군의 주 목표는 헝가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폴란드보다 헝가리가 몽골의 말을 기르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헝가리에는 판노니아 평원이라는 대평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를 정복해서 말을 기르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몽골군은 폴란드까지도 공격합니다. 그런데 헝가리가 주된 목적이면 헝가리만 칠 것이지 폴란드를 왜 쳤느냐?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헝가리를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혹시나 폴란드가 헝가리를 도와서 몽골군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가 헝가리를 돕지 못하도록 차단할 목적으로 몽골군은 폴란드까지 덩달아 침략한 것이죠. 겸사겸사 약탈도 하려고 했었고요. 이런 이유로 몽골군의 실질적 총사령관 수부타이는 폴란드와 헝가리를 동시에 치기로 결정하고 침공하기 전에 군대를 제1, 2, 3군으로 나눕니다. 폴란드로 향하는 군사는 제1군과 제2군이었는데요. 제1군은 바이다르와 카단 이 두 장수가 이끌었고 그리고 제2군은 오르다라는 장수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은 헝가리로 향했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1군과 2군이 맡은 폴란드 정복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최강의 군대인 몽골군과 서양 최강의 군대인 튜튼 기사단이 맞붙은 레그니차 전투가 폴란드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군사를 3개로 나눠서 출발할 때 수부타이는 제1군과 제2군을 이끄는 장수들에게 나는 바투 총사령관과 함께 제3군을 이끌고 헝가리로 간다. 너희는 폴란드를 점령해라. 그런데 우리 주력군이 헝가리를 쳐야 하기 때문에 폴란드를 치는 군사는 15,000밖에 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너희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했지? 그러자 각각 1군과 2군을 이끄는 바이다르와 카단 그리고 오르다는 네, 저희의 임무는 폴란드를 교란시키고 폴란드의 군사를 격파하여 폴란드가 헝가리를 돕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수부타이는 그래 잘 알고 있군. 그리고 너희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첫 번째, 적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쳐서 없애라. 너희는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이 많아질수록 불리해진다. 두 번째, 같은 이유로 전투를 치르고 나서 패잔병들을 되도록 남기지 말고 모조리 처리해라. 이상이다.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세 장수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장수에 대해 소개하자면 세 장수 중 제2군을 이끄는 오르다는 수부타이 밑에서 전술을 배운 어느 정도 전술에 일가견이 있는 장수였지만 뒤에서만 지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 제1군을 이끄는 바이다르와 카다는 바투의 밑에 있던 장수들이라 그런지 현장 경험은 많았지만 약탈을 매우 좋아했어요. 바투는 항상 야, 정복하면 일단 파괴해서 목초지로 만들고 보이는 건 다 털어. 그래야 우리 대몽골 제국의 이름만 들어도 애들이 벌벌 떨지. 이런 말을 늘상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바투의 밑에 있던 바이다르와 카다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몽골 원정군의 제1군과 2군은 폴란드를 치기 위해 진격합니다. 제1군은 폴란드 남부 쪽으로 진격했고 제2군은 중앙 폴란드 쪽으로 진격했죠.
포란드로 몽골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포란드를 다스리는 공작인 헤리크 2세는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전국 각지에서 군사를 끌어모으고 당시 유럽 최강의 기사단 중 하나였던 튜튼 기사단까지 호출합니다. 헤리크 2세는 올 것이 왔구나. 러시아까지 박살낸 몽골군이 이제는 우리에게 오고 있다니. 하지만 침착하자. 그렇다면 빠르게 지방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내가 있는 중앙으로 모으기만 하면 막아낼 병력은 생긴다. 신속하게 각지에서 군대를 모집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이미 포란드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의 제2군을 이끄는 오르다는 저들은 분명히 군대를 최대한 빨리 끌어모으려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군대가 모이기 전에 격파한다 라고 명령을 내리고 바이다르와 카단이 이끄는 제1군에게도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몽골군은 우선 지방마다 다니면서 포란드 군대가 미처 다 모이기 전에 하나하나 격파합니다. 수부타이의 첫 번째 말을 몽골군은 착실하게 수행하고 있던 거죠. 그러자 헤리크 2세는 벌써 모으고 있는 병사들을 격파해버리다니 저놈들이 내 생각을 읽고 있군. 하지만 병사를 계속해서 모집한다면 너네가 그걸 일일이 다 격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수가 적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지. 여봐라, 개의치 말고 계속 군사를 모아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헤리크 2세는 몽골군의 수가 적다는 약점을 간파하고 비록 몇몇 포란드군이 격파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병사를 모읍니다. 이렇게 몽골군은 수가 적기 때문에 포란드의 모든 지역을 일일이 다니면서 모든 군사를 격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헤리크 2세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군사를 모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포란드는 몽골군의 군사보다는 적었지만 몽골군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는 병력을 모읍니다. 헤리크 2세의 신하는 폐하, 이제 몽골군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는 군사를 모았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헤리크 2세는 좋아, 저들의 군대가 제1군과 2군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지? 그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공격한다 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헤리크 2세는 1241년 2월 13일 투르스코라는 곳에서 나뉘어진 몽골군과 정면 대결을 합니다. 이 몽골군은 제2군, 즉 오르다가 이끌고 있는 군사였는데요. 오르다는 뭐야, 우리가 나뉘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하지만 나는 이 정도의 각계 격파당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나는 이제껏 수부타이님의 밑에 있으면서 그분의 전술을 연구해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부타이님께서 자주 쓰시던 망구다이 전술을 쓴다 라고 합니다. 망구다이 전술이란 거짓 후퇴 작전으로 꾀죄죄한 선봉대를 보내서 일부러 한번 져주고 적을 끌어내서 적을 유인한 뒤 정예병으로 기습해서 포위하는 전술입니다. 몽골군이 즐겨 사용했던 전술이죠. 게다가 수부타이 밑에서 배운 만큼 전술에 일가견이 있던 오르다는 뒤에서 몽골군을 잘 지휘해서 몽골군은 폴란드군을 손쉽게 물리쳐버립니다. 헤리크 2세는 제기랄 무서운 놈들이다. 괜히 러시아를 박살낸 게 아니었어. 전술도 잘 쓰는 군대였군. 다음에는 우리 군 또한 전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하고 퇴각합니다. 이렇게 오르다의 제2군이 폴란드 군대를 격퇴하자 포란드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는 바이다르와 카단이 이끄는 제1군이 치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뒤에서 전술 지시만 내리는 스타일인 오르다와는 달리 바이다르와 카단은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군대였고 전술보다는 현장 지휘 능력, 즉 오랜 경험으로 생긴 감을 믿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들에게 약탈된 도시가 전부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헤리크 2세는 오르다가 이끄는 제2군은 체계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데 비해 얘네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느낌이군. 그렇다면 우리가 전술적으로 치고 나가면 얘네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번엔 기필코 저들을 격퇴한다 라고 하고 두 번째 전투를 치릅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크미엘닉이라는 곳에서 3월 18일 폴란드군은 바이다르와 카단이 이끄는 제1군과 맞붙게 되죠. 하지만 카단은 야 바이다르, 쟤네가 뭐 전술 비스무리한 걸 쓰는 것 같은데? 바이다르는 그래? 까짓 거 그럼 다 부숴버리지 뭐. 쟤네 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 애들하고 비슷한 애들인 것 같은데 그럼 뭐 대강 비슷하게 손봐주면 되겠네 라고 합니다. 헤리크 2세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몽골군은 서하, 금나라, 호라즘 왕국, 불가르족, 러시아 등등 이런 온갖 군대를 격파하면서 전투에는 도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전술을 써봐도 몽골군이 이미 다 경험해본 전술이라 몽골군에게 CR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폴란드군은 격파되죠. 하지만 헤리크 2세에게는 다행히게도 바이다르와 카단은 폴란드군을 격파하고 나서 폴란드 패잔병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도시를 터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패잔병들을 모조리 처리하지를 못했어요. 수부타이의 두 번째 말을 바이다르와 카단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폴란드군의 잔당들은 도망쳐서 헤리크 2세의 본대에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군에게는 다행인 것이었죠. 헤리크 2세는
휴, 다행히 더 큰 손실은 면했다만 우리가 꽤 잘 짜여진 전술을 썼는데도 이기지를 못하는군. 그러자 헨리크 2세의 신하는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라고 합니다. 헨리크 2세는 그래, 튜튼 기사단이다. 이제 그들이 도착하기만 하면 이번엔 튜튼 기사단으로 밀어붙인다 라고 합니다.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튜튼 기사단은 성 요한 기사단, 성당 기사단과 함께 십자군 3대 기사단 중 하나로 유럽에서 최강으로 일컬어지던 기사단이었습니다. 기사단이 세운 나라가 따로 있을 정도로 강대한 세력을 자랑했죠. 저번 영상에서는 튜튼 기사단에게 헨리크 2세가 연락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튜튼 기사단은 몽골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기독교를 수호한다는 목적으로 폴란드를 지키러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리고 헨리크 2세는 폴란드 옆에 있는 보헤미아 왕국이라는 나라에게도 지원군을 요청한 상태였는데요. 마침 헨리크 2세는 그 지원군이 막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헨리크 2세는 그래, 보헤미아 왕국의 바츠라프 왕이 이끄는 지원군이 지금 막 출발했다고? 신하는 예, 배야, 지금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헨리크 2세는 2만? 몽골군은 15,000이다. 바츠라프의 군사가 온다면 우리는 3만은 된다. 그렇다면 몽골군보다 우리가 2배 정도 많게 되는 것이다. 튜튼 기사단까지 더한다면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는 그런데 바츠라프의 지원군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 동안 몽골군이 진격할 텐데요. 그걸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헨리크 2세는 하지만 이대로 또 우리 군대를 보낸다면 또 몽골군에게 패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도시 하나를 내줘야 한다. 신하는 설마 브로츠와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곳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헨리크 2세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군사를 또 보내면 또 질 게 뻔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영영 이길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결국 헨리크 2세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브로츠와프라는 도시 하나를 포기합니다. 그 도시에 피난 명령은 내렸지만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은 브로츠와프에 몰려온 몽골군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하필이면 닥치는 대로 다 약탈하고 다니는 바이다르와 카단이 이끄는 제1군이 브로츠와프로 가는 바람에 브로츠와프에서는 대학살극이 벌어집니다. 바이다르는 야, 여기 털 게 정말 많네. 좀만 여기서 더 약탈하다가 나중에 출발하자. 카단은 그래 그러자.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도시인가 보군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몽골군이 이렇게 파괴와 약탈에 전념한 사이 헨리크 2세는 군대를 더 모읍니다. 헨리크 2세는 좋아, 예상대로 저놈들이 약탈에만 전념하고 있군. 이제 조금만 더 버텨서 튜튼 기사단과 바츠라프의 2만 군사만 오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폴란드는 약 3만에 이르는 군대를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한편 카단과 바이다르는 계속 브로츠와프를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카단과 바이다르는 승리에 취해 있었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브로츠와프를 약탈하다 보니까 카단과 바이다르는 문득 바투를 떠올립니다. 몽골군의 총사령관인 바투는 이렇게 약탈하는 것만 좋아하다가 정작 성은 못 무너뜨렸었잖아요. 그래서 카단은 야,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막 약탈하기만 하다가 바투 총사령관님처럼 나중에 중요할 때 헛짓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놓치고 있진 않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걸 들은 바이다르는 야, 너무 너가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약탈하는 게 군사들 사기도 올려주고 좋은 거지. 걱정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그렇게 몽골군이 계속 브로츠와프에 머무는 동안 폴란드군은 레그니차라는 곳으로 병사를 계속해서 모으고 마침내 튜튼 기사단까지도 폴란드군에 합류합니다. 튜튼 기사단장은 저 사악한 이교도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고 우리 튜튼 기사단이 이곳 레그니차로 왔소. 우리 기사단의 명예를 걸고 저들을 반드시 없애버리겠소 라고 합니다. 헨리크 2세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든든하군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군은 지방에서 모으던 병력도 어느 정도 모인 상태였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용병들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바츠라프의 2만 군사도 거의 다 도착했다는 것이었죠. 한편 카단과 바이다르는 계속 브로츠와프를 약탈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바이다르와 카단의 군대에 제2군을 이끌던 오르다가 합류합니다. 바이다르는 야, 오르다 반갑다. 우리는 여기 약탈할 게 많아서 사기도 올리고 좀 쉬어갈 겸 일단 여기 머무르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카단은 응 맞아. 그래서 약탈하고 있긴 한데 걸리는 게 있어. 바두 총사령관이 저번에 러시아 정벌에서 막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것만 좋아하다가 정작 중요할 때 성 못 무너뜨리고 전투 잘 못하고 그랬잖아. 우리도 지금 너무 약탈만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생각해봐도 지금 약탈하는 게 맞긴 한데 뭔가 걸린단 말이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르다는 야, 너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다니 확실히 바두 총사령관님께서 워낙 삽질을 하시니까 반면교사가 되어준 모양이네.
그래, 약탈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에게 뭐 큰 문제는 아니지. 근데 짚어볼 점은 약탈하기 전에 여기 처음 공격할 때 여기 어떻게 공격했어? 라고 묻습니다. 카다는 그냥 별 저항 없던데?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르다는 야, 그럼 이거 함정이네. 쟤네가 여기를 일부러 내주고 여길 너네가 털 동안 시간을 버는 거 아니야? 쟤네는 지금 어디선가 군사를 모으고 있을 거란 말이야. 라고 합니다. 카다는 아, 그렇다면 큰일이다. 야, 오르다, 너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역시 수부타이님 밑에서 배운 사람답네. 야, 정찰병, 당장 가서 폴란드군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해. 그리고 우리도 빠르게 출발한다. 라고 합니다. 바이다르는 큰일 날 뻔했군. 그만 털고 빨리 갈 준비하자. 라고 하죠. 이렇게 바이다르와 카다는 뒤늦게 헨리크 2세의 작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정찰병으로부터 폴란드군이 레그니차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죠. 한편 헨리크 2세는 바츠라프의 2만 군사는 언제 온다더냐? 신하는 얘 배야, 이틀 뒤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헨리크 2세는 그렇군, 게다가 우리에게는 튜튼 기사단까지 있으니 여기서 딱 이틀만 더 기다리면 몽골군을 격퇴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신하는 폐하, 저길 보십시오. 저기 몰려오는 거 혹시 몽골군 아닙니까? 헨리크 2세는 뭐? 그럴 리가. 몽골군은 지금쯤 약탈하느라 바쁠 텐데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몽골군이 맞았습니다. 바츠라프의 2만 지원군이 도착하기 하필 딱 이틀 전에 몽골군은 폴란드군이 집결해 있던 레그니차에 부랴부랴 도착한 것이었죠. 헨리크 2세는 낭패다. 몽골군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마저 간파하다니. 그런데 신하는 폐하, 근데 몽골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합니다. 사실 바이다르와 카단 그리고 오르다는 군대를 급하게 이끌고 오느라 군대를 5,000명밖에 못 끌고 온 상태였습니다. 반면 폴란드군은 8,000 정도였습니다. 폴란드가 처음으로 수적으로 우세해진 것이죠. 게다가 폴란드에는 튜튼 기사단까지 있었어요. 헨리크 2세는 몽골군이 갑자기 몰려와서 당황하긴 했지만 몽골군의 숫자를 보자 곧 정신을 차리고 진을 칩니다. 헨리크 2세는 몽골군의 수가 우리보다 적어서 천만다행이군. 몽골군의 전력은 강하니 처음부터 튜튼 기사단을 내보내서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러니 일단 병력을 소모시킨 뒤에 몽골군이 약해지면 그때 튜튼 기사단을 내보내서 끝장낸다 라고 말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헨리크 2세는 군대를 크게 2진으로 나누는데요. 처음 1진은 약간의 기사, 농민군, 석궁병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간을 끌어주는 동시에 몽골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용도였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전력이 약화되면 튜튼 기사단으로 구성된 2진이 돌격하기로 했죠. 그리고 몽골군도 선봉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성공으로 마침내 레그니차에서 전투가 시작되죠. 폴란드의 1진은 모라비아의 왕자가 이끌었는데요. 몽골군의 선봉대가 몰려오자 모라비아 왕자는 석궁병에게 석궁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석궁을 쐈는데 의외로 석궁을 쏘자 몽골군의 선봉대는 픽픽 쓰러졌어요. 달려오고 있는 몽골 선봉대는 갑옷을 입지 않은 경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폴란드의 관통력 강한 석궁은 그런 몽골군을 바로 꿰뚫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숫자의 몽골군이 말에서 떨어지죠. 몽골군이 픽픽 쓰러지자 모라비아 왕자는 황당해합니다. 모라비아 왕자는 쟤네 분명 저렇지 않은 애들이라고 들었는데 쟤네가 러시아를 다 쓸어버리고 폴란드군까지 이겼었다고 들었단 말이야. 혹시 함정일지도 모르니까 기사 너네들이 먼저 한번 가서 싸워봐. 그리고 모라비아 왕자는 일진에 있던 기사들을 돌격시킵니다. 그렇게 돌격한 기사들은 무장을 별로 하지도 않은 몽골군 선봉대를 하나씩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몽골군 선봉대는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러나 몽골군이 도망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함정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던 모라비아 왕자는 기사들 더 이상은 나가지 마라. 함정일지도 모른다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기사들은 아니 우리가 뻔히 이기고 있는데 함정이라고요? 보니까 얘네 잘 싸우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쫓아갈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몽골군을 추격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런 것이 폴란드군의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군사를 끌어모아서 군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좋았으나 여러 지역에서 급하게 모인 병력이었기 때문에 지휘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돌격한 것이죠. 그리고 선봉에 선 기사들이 몽골군을 쫓자 그 뒤를 따르는 농민군도 기사님들이 이기고 있나 보다. 우리도 돌격하자 하고 함께 몽골군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폴란드의 일진 전체가 멋대로 몽골군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모라비아 왕자는 야 이것들아 내 말 좀 들어. 저렇게 멋대로 가버리니 내가 따라 안 갈 수도 없고 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라비아 왕자는 일진을 이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몽골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오르다는 풋 요놈들 이게 바로 수부타이님의 망구다이 전술이다. 잘도 걸려드는군 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몽골군의 후퇴는 오르다가 저번 전투에서도 썼던 위장 후퇴 작전, 즉 망구다이 전술이었죠. 몽골군은 일부러 선봉대 며칠 희생시켜서 상대방이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느끼게끔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몽골군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죠.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헨리크 2세는 이것이 망구다이 전술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헨리크 2세는 안 돼, 우리는 방어적으로 가야 한다. 쫓아가면 함정에 빠지는 거란 말이다. 어서 전령을 보내서 저들이 못 쫓아가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전령을 보내서 일진에게 그만 추격하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몽골군을 쫓는데 눈이 먼 일진은 전혀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듯 포란드군은 지휘 명령도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역시 급하게 모인 탓에 단결력이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헨리크 2세는 제길 예상은 했지만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잖아. 명령을 내렸는데도 듣지 않다니.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몽골군이 지는 척하는 연기를 잘했다는 뜻이었죠. 몽골군은 그렇게 포란드의 일진을 넓은 평원으로 끌어냅니다. 이제 충분히 포란드군을 끌어냈다고 판단한 몽골군은 드디어 숨어있던 정예병을 내보내죠. 망구다이 전술의 마지막 단계인 포위 섬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몽골군의 정예 기병들은 포란드의 일진에게 화살을 마구 쏴댑니다. 일진의 기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몽골군을 보고 뭐야 어디 숨어있던 거야? 라고 합니다. 농민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몽골군 선봉대를 쫓기에만 급급했던 일진은 기습을 당한 것이죠. 기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농민군으로 구성된 일진은 속수무책으로 화살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렇게 일진은 대부분이 전사하고 남은 병사들은 이진 쪽으로 도망치게 되죠. 일진을 이끌던 모라비아 왕자마저도 여기서 전사합니다. 애초에 일진이 몽골군을 쫓아오지 않았다면 몽골군이 이렇게 손쉽게 일진을 이기지 못했을 텐데 그만큼 몽골군의 위장 후퇴 작전은 절묘한 것이었습니다. 모라비아 왕자는 야 거봐 내가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 하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죠. 그렇게 일진의 기사와 농민군들은 대부분 죽고 간신히 살아남은 일진의 석궁병들은 이진이 있는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이들을 추격하죠. 이 상황을 보던 헨리크 2세는 일진이 괴멸되어 석궁병만이 도망쳐오고 있고 몽골군은 그 뒤를 쫓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튜튼 기사단에게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 지금입니다. 튜튼 기사단이여 나아가 저들을 치십시오. 라고 명합니다. 튜튼 기사단장은 하느님의 뜻으로 저 사악한 이교도 놈들을 무찌르겠소. 전군 진격! 하고 진격합니다. 그렇게 헨리크 2세는 튜튼 기사단의 이진을 몽골군의 정면으로 보내죠. 그리고 일진에서 살아남은 석궁병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기사단을 지원 사격하도록 합니다. 헨리크 2세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였죠. 그렇게 해서 몽골군은 드디어 튜튼 기사단과 맞닥뜨립니다. 오르다는 후방에서 상황을 보면서 그래 너가 튜튼 기사단인가 뭔가 하는 놈들이냐? 그럼 나는 중기병으로 상대해주지. 중기병 돌격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몽골군 중기병이 튜튼 기사단에게로 돌격하죠. 오르다는 수부타이님께서 지휘하시던 중기병이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몽골 중기병과 튜튼 기사단의 전투가 시작되죠. 그런데 막상 전투를 치러보니 몽골 중기병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튜튼 기사단은 유럽 최고의 기사단이었던 만큼 전투력이 상당했던 거죠. 계속 몽골군 중기병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오르다는 이럴 수가 믿었던 수부타이님의 중기병이 밀리다니 어쩌지? 튜튼 기사단의 전투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때 카단과 바이다르가 오르다에게 와서 말합니다. 바이다르는 오르다 너는 수부타이님께서 하신 것만 따라하면서 항상 뒤에서 지휘하기만 하지. 하지만 우리는 많이 약탈하고 죽이긴 해도 그러기 위해서 온갖 군대를 상대하면서 그만큼 많은 경험을 쌓았어. 너 말대로 수부타이님의 중기병이 강하긴 하지만 중기병은 그렇게 정면 대결을 하려고 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 중기병이 최강이기 위해서는 군기병이 먼저 활을 쏘면서 치고 나가야지. 우리는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에 우리에게 맡겨 라고 합니다. 카다는 맞아. 이렇게 강한 적을 만났을 때는 최대한 비겁하게 가는 거야. 오르다는 비겁하게라고? 어떻게? 라고 묻자 카다는 쟤네는 기사단이라 정면 승부를 하고자 하는 긍지가 있잖아. 하지만 우리 이기면 끝이야. 정면 승부하지 말고 최대한 비겁하게 도망가면서 화살만 계속 날리는 거야. 그럼 쟤네가 쫓아올 거라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라. 너 할 일은 충분히 했어. 라고 합니다. 오르다는 그래 알겠다. 그렇다면 현장 지휘를 너희들에게 맡기도록 하지. 라고 합니다. 오르다는 그렇게 현장 지휘권을 바이다르와 카단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계속 후방에 남아 전투를 지켜보기로 하죠. 오르다는 비록 오르다보다 전술적 능력은 낮았지만 현장 경험이 많았던 바이다르와 카단에게 지휘를 맡긴 것이죠.
몽골군 지휘체계의 유연함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다르와 카다는 중기병은 잠시 후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군기병을 데리고 나가서 몽골 특유의 파르티안 샷을 이용해 계속 쏘고 도망가고를 반복합니다. 튜든 기사단은 대부분이 칼로 무장한 근접병들이라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몽골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거나 쫓아가거나. 그런데 튜든 기사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됐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석궁을 쏘고 있는 석궁병들만 엄호하면서 지키고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튜튼 기사단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 튜튼 기사단은 하느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왔다는 의식이 강해서 저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튜튼 기사단장은 저들이 비겁하게 계속 쏘고 도망치고를 반복하고 있다. 저 비겁한 이교도 놈들을 반드시 잡아 없애야 한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저들을 끝까지 쫓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튜튼 기사단의 단점인데요. 튜튼 기사단은 최강의 기사단 중 하나였지만 문제는 그만큼 긍지가 어마무시하게 높았고 신앙심에 바탕을 두고 있던 만큼 전술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튜튼 기사단은 유럽 3대 기사단 중에서도 가장 전투적이었고 이교도에 대한 무자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러니 이교도인 몽골군을 보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것이죠. 이렇듯 튜튼 기사단은 아까 몽골군의 중기병을 이겼던 만큼 개별 전투에서는 강했지만 이렇게 치고 빠지는 기동전에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튜튼 기사단은 몽골군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몽골군을 쫓아가느라 튜튼 기사단이 지키고 있던 석궁병들이 홀로 남게 돼요. 이 기회를 몽골군은 놓치지 않고 후퇴해 있던 중기병들을 돌격시켜서 폴란드 석궁병들을 모조리 박살내버립니다. 그렇게 폴란드군은 원거리를 공격할 수단이 사라져버렸죠. 카다는 저봐, 러시아에서도 그랬지만 저런 기사들은 긍지만 쓸데없이 높아서 이교도들만 봤다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니까. 전투력은 인정하지만 한계가 명확해 라고 합니다. 석궁병이 격파되어 버리자 튜튼 기사단은 그제서야 아차 합니다. 하지만 석궁병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는 거칠 것이 없어진 몽골군은 튜튼 기사단을 포위합니다. 튜튼 기사단은 가만히 있자니 화살비를 맞고 돌격하자니 계속 거리를 두고 몽골군이 쏘고 도망가고 하니까 결국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몽골군은 계속 조여들어오고 튜튼 기사단은 사력을 다해 싸우지만 지금 상황은 도저히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기사들도 튜튼 기사단을 도와 싸우지만 결국 튜튼 기사단을 포함한 모든 폴란드군은 전멸하죠. 튜튼 기사단의 갑옷이 아무리 튼튼해도 계속해서 화살이 날아오고 거기다 몽골 기병이 돌격해오는데 버틸 수가 없던 것이죠. 헤리크 2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쓰러져가는 자신의 병사들을 보면서 나의 모든 계획이 저들 앞에서 모두 소용없어져 버린다. 몽골군은 너무나 강력하다. 막을 수가 없어. 라고 탄식하면서 결국 혼란 속에서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보신 것처럼 헤리크 2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군대를 최대한 모으자는 전략도 좋았고 튜튼 기사단을 호출한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전술적 능력도 탁월했고 경험 또한 많았으며 눈치까지 빠른 압도적인 군대였던 것이죠. 결국 폴란드군은 전멸하고 헤리크 2세는 죽은 뒤 목이 잘려서 창 끝에 머리가 꿰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레그니차 전투인데요. 이 전투로 폴란드 연합군의 대부분이 사망하고 몽골군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1241년 4월 9일의 일이었죠. 이 전투 이후 대항할 병력이 모두 사라진 폴란드는 여러 나라로 쪼개져 버려서 폴란드에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2만 군사를 이끌고 폴란드를 도우러 오던 바츠라프는 튜튼 기사단까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자 튜튼 기사단까지 전멸했다고? 튜튼 기사단마저 졌는데 우린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빨리 돌아가자. 폴란드 지원은 포기한다. 라고 하며 자기가 있던 보헤미아 왕국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카단과 바이다르가 바츠라프 1세를 곱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별동대를 이끌고 가서 바츠라프 1세의 군대를 계속 신경 쓰이게 하면서 원활하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죠. 그래서 폴란드는 계속 무방비 상태였고 남은 몽골군이 그 틈에 폴란드를 약탈합니다. 몽골군은 이제는 저항할 군사마저 없는 폴란드를 마음껏 유린했고 폴란드 국토는 초토화가 되죠. 한편 헝가리로 간 바투와 수부타이의 3군, 즉 헝가리로 향한 몽골의 주력군 또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수부타이는 폴란드의 제1, 2군이 임무를 잘 해냈군. 이번엔 우리 차례다. 헝가리를 쳐라. 라고 합니다. 레그니차 전투 전후에 수부타이가 이끄는 제3군이 드디어 헝가리 땅에 도착한 것이었죠. 드디어 몽골군의 헝가리 정복 또한 막을 올린 것입니다. 이 몽골 제국의 헝가리 정복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